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미니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해주셨던 질문들에 답을 해보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따고 또 유치원에 취업을 하게 되면 유치원 교사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이 과정 속에는 실습도 나가야 되고 또 면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1번 질문이랑 이 질문을 굉장히 같이 많이 해주셨었어요. 아마 진로를 고민하실 때 어떤 점이 다를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호봉이 다릅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호봉으로 월급을 받으시는데 3년제 같은 경우에는 7호봉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4년제는 8호봉, 그리고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9호봉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제를 나왔다고 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또 유치원 내에서 3년제와 4년제를 두고 차별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기준을 잡아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경력이 더 중요하다. 빨리 경력을 쌓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3년제로 가셔도 될 것 같고, 나는 호봉도 한 호봉 더 높게 시작을 하고 싶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공부를 더 하겠다 라고 하시면 4년제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게 되면 받게 되는데 유치원 정교사와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함께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육교사 자격증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은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일단 유아교육에 관련된 여러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저는 졸업을 한 지가 좀 오래돼서 지금은 교육과정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 과목은 달라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유아 발달, 교육학개론, 생활지도, 보육과정 이런 것과 같은 이론적인 것들에서부터 유치원 선생님들은 모든 과목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미술, 체육, 음악, 언어, 기타 등등 다양한 과목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배웠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시절을 생각하면 모의 수업을 했던 게 진짜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모의 수업을 하게 되는데 같은 반 친구들이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 수업을 하면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학생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떨리는데 재밌게 하는 모의 수업을 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납니다. 참고로. 이 질문도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취업을 할 때 사실 필수 자격증 빼고는 엄청 많은 자격증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실용적인 자격증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유치원에서 일을 하시면 컴퓨터를 활용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서류 작업이라든지 일지, 그리고 각종 이름표며 이런 것들도 되게 예쁘게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두시면 되게 일하시는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컴퓨터를 진짜 못해서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사수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서 진짜 단기로 되게 알짜배기들만 쏙쏙 알려주셔서 그래도 저는 진짜 금방 배웠는데 초반에는
컴퓨터 활용을 잘 못해서 그것도 되게 제가 일처리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천을 원하시면 컴퓨터 관련, 특히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받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질문이. 역시 유치원 선생님을 생각하면은 뭔가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얘들아 모여라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CD나 영상에서 노래가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통 CD 플레이어를 많이 활용하고 또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노래를 잘 부르실 순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유치원 교사의 그 이미지만 생각하시다가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은 나랑 진짜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쪽으로 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진로로 옮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처럼 뭐 학원으로 옮기실 수도 있겠고 또 교재교구와 같은 유아교육 관련된 뭐 컨텐츠나 이런 걸 개발하는 뭐 회사에 가실 수도 있겠고 또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아 상담 치료나 상담 쪽이 굉장히 비전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되게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모든 곳이 복장에 대한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편한 거. 그냥 바닥에 철푸덕 앉을 수 있고 아이들이 뭐 밥풀을 묻히거나 제 옷에 칫솔에 그 치약 같은 거 묻어도 괜찮은 옷들을 주로 입습니다. 뭐 청바지도 많이 입고요. 또뭐 슬랙스 같은 것도 자주 입는 편이고 치마도 또 자주 입는데 또 아이들이 치마 입는 걸 좀 좋아해요. 행사 있을 때는 약간 행사용으로 편한 옷을 몇 벌 구비를 해놓고 그런 옷을 매년 입는 편이긴 합니다. 일단 초임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게 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랑 투담임을 통해서 일도 배우고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투담임도 해보고 혼자서도 해왔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둘 다 장단점이 너무 달라요. 혼자 다니실 때에는 잘해도 제 책임이고 못해도 제 책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일절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만도 없죠. 왜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뭐 투다님의 경우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우리 다른 선생님이 잘못했을 때 결국 그 결과를 둘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대화로 풀어나갈 때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서로 약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또 아무래도 둘이니까 일도 둘이 나눠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매년 같은 선생님이랑 같은 반을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엔 또 다른 선생님이랑 또 맞춰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생각하고 상담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기 초 같은 경우에는 뭐 신뢰 관계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워낙 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주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 편이고 학기 초가 아니더라도 전화를 했지만 뭐 소변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아프다든지 기타 등등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전화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학원은
말 그대로 학원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기반으로 한 과목이 대부분이고 또 한 반의 아이들도 유치원에 비하면 적은 편이에요. 원어민 선생님이 같이 일을 하지만 대신에 나라에서 받는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한 반의 아이들이 학원보다는 더 많은 편이고 또 일도 많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유치원으로 이직을 할 경우에 호봉을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 영어 학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나이 기타 등등을 고려하면은 영어 학원은 굉장히 편차가 큰 편이에요. 일단 장단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주관적인 견해를 뽑자면 일단 아이들이랑 있어서 되게 재미있어요. 생각보다 아이들하고 지내보시면 되게 힘들긴 한데 재미있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재미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독립된 교실을 제 교실을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시면 보통은 같이 사무실을 공유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실을 딱 내 교실 딱 이렇게 쓰니까 그게 좋고 아무래도 유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일단 제가 너무 힘든 점심시간에 편하게 점심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점심시간에 식습관 지도도 계속 해야 되고 점심을 모두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먹을 수 없죠. 그리고 밥 먹고 난 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꿈도 못 꾸죠. 그리고 평일에 공공기관이나 또 은행과 같은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반차나 휴가가 없기 때문에 방학에 좀 몰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장단점이 있지만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과 맞으면 그냥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더 많이 생기면 그때 Q&A2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